자, 그래서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와 프린트 사진이죠. 결국 여러분들의 컬러 사진을 이제 제대로 다루기 위한 하나의 실용적인 팁 정도로만 생각하십시오. 예, 그렇게 이제 매칭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이제 어디 딴 데 이제 갔을 때, 다른 데 특강 같은 거 가면은 이제 1시간으로 딱 요약해가지고 모니터랑 프린터랑 맞추는 방법 이거 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써먹으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모니터랑 프린터랑 맞추는 방법 체크리스트 4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체크하시고요. 프린트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집에 프린터가 없으니까 이 사진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보는 조명 환경을 체크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 세팅이고요. 네 번째가 이미지 세팅입니다. 이 4가지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거 다 우리 배운 것들인데 요약해가지고 썸머리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한 거다. 자, 그러면은 디스플레이에서는 뭘 체크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모니터, 여러분들의 맥북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에서 체크하셔야 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슨 모니터 캘리를 하네 뭐 하네 뭐 예, 그런 거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3가지만 체크하세요. 흰색의 밝기, 흰색의 색상, 그리고 검정색의 밝기입니다. 요 3가지만 체크하십시오. 여러분들 뭐 맥북 쓰신다.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옛날 자료들에서는 뭐 모니터를 캘리를 해야지만은 뭐 사진하고 뭐 맞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많은데, 그 디스플레이의 기술이 최근 들어서, 최근 한 4, 5년 전부터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CD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노트북, 뭐 데스크탑 모니터 할 것 없이 이런 LCD는 그냥 기술의 정점에 와 있어요. 끝까지 와 있다고요. 그러면서 가격은 미친 듯이 저렴해지고 있어요. 전문가용 모니터를 50만 원이면 사는 세상이잖아요. 옛날에 A조 모니터 300 줘야 됐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저렴하면서도 컬러는 극도로 정확해. 그냥 굳이 얘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아도 정확해요. 정확하고, 그럼 우리는 뭘 맞추냐? 흰색의 밝기, 흰색의 색상, 검정색의 밝기입니다. 이 3가지만 맞추시면 되고요. 맞추시는 방법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흰색의 용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뽑으실 사진 용지에 흰색의 여러분들의 모니터를 맞추십시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맞추시는 방법은 용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지, 그 포토 용지든 뭐든 여러분들이 백색의 용지 또는 사진을 뽑으셨을 때 사진 외곽의 프레임, 그것도 흰색이죠. 그 흰색과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흰색의 밝기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맥북에서는 그 있잖아요. 요거 버튼 F1, F2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밝기가 줄어들고 늘어들고 하잖아요. 이런 지금 여기에서는 안 줄어들지만 제 맥북에서는 줄어든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밝기를 맞추세요. 여러분들이 이 작업 안 하시면은 무조건 사진으로 뽑았더니 이렇게 어두워. 이 얘기 나오는 건 무조건 얘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밝기를 맞추시라. 뭐에? 용지의 밝기에. 근데 용지의 밝기는 그 용지를 바라보는 조명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용지를 비추는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고정된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작업한다. 내가 집에서 편집 작업한다. 그러면은 그 집의 상황에서 용지를 놓고 용지에 맞추시라는 거고요. 지금 3번째 줄에 보시면은 Shift 옵션의 F1 키나 F2 키, 이거는 이제 옛날 맥북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요즘 새로운 맥북들 되게 좋은 거, 터치바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해당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저 오래된 맥북 같은 경우에는 Shift 커맨드 키 누르시고 밝기를 줄이시거나 늘리시면은요. 왜 안 돼? Shift 옵션이네? 커맨드가 아니라 Shift 옵션. 그러면은 미세 조정이 돼요. 되게. 네. 그래서 그 미세 조정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밝기를 맞추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빈 용지 하나 띄워 놓으시고요. 빈 용지를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요. 빈 용지를 띄워 놓으신 상태에서 비교를 하시는데, 그냥 비교하지 마시고 F키 2번 누르세요. 풀 스크린 모드로 가시라는 거죠. 이렇게 풀 스크린 모드 상에서 반드시 비교하십시오. 네, 이거 차이 나요. 진짜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풀 스크린 모드로 진입하셔가지고 F키 2번 눌러서 비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풀스크린 모드에서 백그라운드의 DF, 이거 배경 색상 있잖아요. 이거 맞추세요. 이거 맞추실 때 어떻게 맞추시느냐? 요거는 여러분들 그 포토샵의 에디트 메뉴가 아니라 프리퍼런스 메뉴에 인터페이스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 컬러 테마 조절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조절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풀스크린 상에서도 색상을 여기 미디엄 그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걸 권해드려요. 네, 미디엄 그레이.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 사진의 그 밝기 조절, 밝기를 맞추시는데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FF. 지금 이거 미디엄 그레이잖아요. 50% 그레이. 아까랑 좀 많이 다르죠. 이 상태로 맞춰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흰색을 놓고 옆에다가 용지 갖다 놓고 용지의 흰색이랑 얘의 흰색 맞춰보세요. 그렇게 맞추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진의 후보정이나 편집 작업을 거치시면은 잘 맞을 거예요. 이거 하고 안 하고는 되게 차이 나요. 예. 다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얘예요. 인터페이스에서 얘도 신경 쓰세요. 미디엄 그레이, 풀스크린에서 얘 신경 쓰십시오. 얘가 대략 50% 그레이죠. 18% 반사율을 이제 분광 반사율을 가지게 되는 중간 밝기에 미디엄 그레이로 맞춰주시고 작업하시라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흰색의 밝기는 맞춰주세요. 다음으로는 흰색의 컬러입니다. 색온도죠, 색온도. 우리 배웠던, 전공에서 전에 배웠던 색온도고요. 흰색의 색상과 용지의 흰색의 색상과 그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흰색의 색상을 맞춰주시는데, 용지의 흰색의 색상은 보이는 조명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조명 아래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조명에서 그 밑에다가 용지를 갖다 놓고, 저는 뭐 모니터 캘리브레이터 같은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맞추나요? 그걸 맞추시는 방법은 똑같이, 예. 맥에서는 이렇게 FF 모드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스크린, 풀스크린 모드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손쉽게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색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내 맥북의 레티나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이트 시프트 들어가시면 나이트 시프트의 색온도 조절하는 이 메뉴를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색온도를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색온도가 조절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제 노트북에서는 지금 색온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절하시고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용지의 색온도와 내 모니터의 흰색의 색온도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나이트 시프트를 그냥 사용자화 시켜가지고 시간을 아예 그냥 맞춰버리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수작업을 귀찮으니까 이러한 수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2018년형 맥북에서 들어간 트루톤 기능이죠. 그래서 트루톤 디스플레이 2018년형 맥북에는 여기에 밝기하고 여기 자동으로 밝기 조절 밑에 트루톤이라고 체크박스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저는 맥북이 오래된 거라서 그거 체크하시면은 주변의 조도에 맞춰서 모니터의 색온도 바꿔버리잖아요. 이거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예, 그죠?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온도 맞추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토샵에서 어떤 이미지에 이제 그 이미지를 사진을 출력을 한다, 뭐 이런 사진을 출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출력할 때의 그 프린터 용지 잉크의 조합의 출력 결과물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뷰 메뉴에 들어가시면 뷰 메뉴에 프루프 셋업이라는 곳에 커스텀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뷰 메뉴, 프루프 셋업, 커스텀.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디바이스 투 시뮬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린터가 될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많이 뜨는데 여러분들은 안 뜨실 텐데, 나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어요 하면 집어넣는 방법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SSP600이라는 앱선 프린터로 참 좋은 사진관에서 출력을 할 건데, 참 좋은 사진관에서 사용하는 용기가 세미글로시 포토페이퍼야. 그러면 그 프로파일 받아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이렇게 하면은 선택한 상황에서 OK 버튼 누르고 단축키는 커맨드 Y, 커맨드 Y 전 원래 이미지, 거기서 출력할 이미지, 원래 이미지, 출력할 이미지. 출력을 하려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채도가 빠지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야 이거? 여기서 비파괴적인 보정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죠?
여기 이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서 뭐 휴세추 조절을 하신다든지 컬러 밸런스 조절을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이거를 지금 개mod 워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회색으로 보여지는데 회색 끄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걸어 놓으신 상태에서 걸려있는 상태는 어디서 확인해요? 여기서 확인하죠. 그죠? 지금 P600으로 걸려 있잖아요. 우리 파일명 오른쪽에 보시면은 프루핑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밝기도 조절하시고 뭐 채도도 조절하시고 휴도 조절하시고 다 조절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상태로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모니터에 여러분들의 사진하고 프린트로 출력받아서 받게 될 사진이 일치된다는 거죠, 서로. 일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것은 우리 그 커스터마이즈 프루프 컨디션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뮬레이트 페이퍼 컬러와 시뮬레이트 블랙 잉크 두 가지는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페이퍼 컬러를 우리가 수동으로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페이퍼 컬러 끄시고요. 밑에 있는 블랙 잉크만 체크하셔도 돼요. 블랙 잉크를 체크하시면 그 차이가 여기 프로젝터 상에서는 살짝만 보이고 잘 안 보이네? 제 모니터 상에서는 잘 보이는데 떠요. 블랙 잉크를 시뮬레이션 하면 떠요. 기본적으로. 왜 뜨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니터에서 보시는 블랙보다 인쇄물의 블랙, 사진의 블랙은 무조건 떠요. 더 밝아요.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니터로 봤을 땐 되게 깊은 블랙이었는데 왜 사진으로 뽑으니까는 되게 블랙이 깊지 않고 뜨지? 그거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뜬 상태로 여러분들이 셋업 해주시면은 모니터에서 보는 대로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일단 흰색의 색상까지 맞췄고 이 얘기를 한 거네요. 시뮬레이트 블랙 잉크. 블랙 잉크를 체크하세요. 체크하셔가지고 용지에서 블랙이 뜨는 거를 여러분들의 모니터에서 미리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프로파일 부분인데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정확한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은요. 애플 메뉴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색상 메뉴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2016년 이후에 맥북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는 새 거야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거 쓰세요. 디스플레이 P3. 그분들은 이거 쓰시고 난 좀 오래됐는 걸 2016년 이전에 나온 건데 이제 제 거 같은 거 그런 분들은 sRGB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보니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그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서 프로파일을 만든 그 프로파일을 여기다가 등록해야 정확하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짠! 복사해 드릴게요.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지금 2016년 이후에 나온 맥북은요. 이후에 나온 맥북은 기본적으로 P3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색공간의 99.7%를 지원해요. 거기다가 컬러 정확도가 이제 컬러 에큐러시라고 하죠. 컬러 에큐러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색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0.7 미만이에요. 되게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그러면은 P3 색공간 프로파일을 모니터 프로파일로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괜히 캘리해가지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캘리하면 단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에 디스플레이 P3 선택하고 끝내세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세팅에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미디어입니다. 매체. 자, 여러분들의 사진 결과물이죠. 어떤 용지를 사용하실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용지의 종류가 다양해요. 사진을 뽑아내는 매체죠. 글로시 계열, 매트 계열, 세미 글로시 계열, 파인 아트 계열 다양한 용지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용지가 있겠습니다만 참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 용지에 따른 결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일반적으로 글로시로 뽑으시죠.
아니면은 세미 정도로. 세미 글로시는 반광을 의미합니다. 대략적인 반광을 뜻하고, 여러분들이 사진 컨텐츠에 따라서 매체를 보통 일반적으로 정하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좀 발색이 강하거나 채도가 높거나 이런 좀 되게 화려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글로시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되게 차분하거나 안정되거나 좀 밋밋하거나 좀 부드럽거나 뭐 이런 뭐랄까요, 내추럴하거나 좀 이렇게 좀 가라앉는 느낌의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매트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시죠.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모르겠는 걸 하면 세미글로시. 그래서 대부분 2학년 때 보면은 다들 세미글로시야? 어떻게 된 거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나는 중간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뽑으실 때 좀 뭔가 명도 대비를 강조하고 싶잖아요. 흑백을 강조하고 싶으신 사진. 그래서 컨트라스트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대비를 좀 강조하고 싶으시면 글로시로 가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톤 다운 되면서 느낌이 차분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안정된 느낌, 조용한 느낌, 고요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원하시면 매트가 맞아요. 그래서 이 용지를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진의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파인아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작품 사진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미술에서 캔버스 용지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캔버스 유화 그리는 그런 용지를 뜻합니다. 뭐 다양한 종류의 용지가 있습니다만은 코튼 같은 그런 천 재질의 그런 용지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용지는 실제 천이에요. 네, 실제 코튼 천이고 그런 용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지가 텍스처가 있어요. 재질감이 있다고요. 이렇게 올록볼록, 엠보싱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용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내 사진이 어디에 적합한지, 어떤 매체가 적합한지 여러분들이 사실 이건 경험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는 그 사진을 보는 그 프린트를 보는 조명 환경도 중요하죠. 이거는 우리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광에서는 스펙트럼의 에너지 전체의 그 파장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컬러로 보실 수 있습니다만, LED는 이렇고 형광등은 이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형광등으로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저런 파장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신다 그러면 다른 컬러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 슬라이드의 주제가 뭐예요? 모니터에서 보는 것과 프린트로 종이로 얻는 것을 서로 일치시키는 건데, 결국은 이게 일치가 안 되는 여러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보면 일치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원인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조명의 문제가 아닌가? 그럼 나가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연광 아래에서.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대안, 자연광도 하루 중 계속 스펙트럼이 바뀌니까 표준광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고, 그걸 우리 일루미넌트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ISO 3664가 사진을 보기 위한 표준 조명 조건을 나타낸 것이고, 그 표준 조명 조건의 그 조명 부스, 사진을 보시기 위한 조명 부스는 여기서 판매해요. 그래서 GTI 라이트, 저스트 놈 라이트 이런 데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정확해요. ISO 기준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되게 비싸죠. 네, 되게 비싸요.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조명 따위가. 그래서 우리와 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와 같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대안이 3번입니다. 있으면 최고인데, 있기는 해요. 여기저기 디지털 랩실에도 몇 대 있어요.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근데 난 집에서 보고 싶어. 난 집에서 내 사진을 정확하게 보고 싶은 걸, 난 집에서 일상 작업을 하는데 좀 정확하게 작업하고 싶어. 여러분들은 눈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시각 예술을 하시는 분들인데 평소에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뭔가 사진을 보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작업을 하실 때도 정확한 컬러로 작업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쓰세요. 여기 제가 링크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렴하게, 그나마 가성비 높게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링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벌브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조명 쇼핑몰이거든요.
그 들어가시면 이거 형광등 하나에 10,000원 뭐 이러니까는 뭐 그 정도면 예, 가능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 사가지고 직접 하시든가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LSP 5700 이거는 제가 저기 뭐야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다가 이거 또 한번 해보세요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리뷰를 썼는데 블로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얘도 그냥 쓸만한 것 같아요. 예, 대략적으로 LED인데 그나마. 자, 소프트웨어의 설정 필요하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포토샵에서 프루핑이라고 불리우는 소프트웨어의 설정이 요구가 됩니다. 뷰 메뉴 프로프 셋업에 커스텀에 가셔가지고 알맞은 프로파일을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인쇄면 인쇄,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내 거래처가 뭐 무슨 디스플레이, 뭐 SW240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모니터에서 보여질 컬러는 어떤가 이런 거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거든요. 출력뿐만이 아니고 내 사진이 어디에서 보여질 때 어떤 컬러로 보여질지를 예측하는 게 바로 얘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셔가지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LSC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걸어놨어요. 작업했어요. 작업한 다음에 우리 아까 그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진의 색공간 근데 출력을 하려니까 요만해지고 그러면은 여기는 출력이 안 되고 뭐 이런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포토샵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Shift Command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핑이 걸려 있는 상태죠. 보시면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세미글로시 용지로 걸려 있는 상태에서 Shift Command Y 키를 누르면은요 회색으로 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죠? Shift Command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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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회색으로 변하는 구간이 보이시죠? 여기가 뭐냐? 여기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유식한 말로 프로파일 미스매치, 프로파일이 서로 불일치하는 곳을 미리 경고해주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의 포토샵에서. 그래서 벗어났어요. 안 맞아요. 출력 제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프로파일 미스매치를 Shift Command Y로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은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서 뭐 컬러 밸런스를 하시든 아니면 휴세추를 하시든 해가지고 채도 줄여볼까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늘려볼까요? 생기잖아요. 이거예요. 여기 있는 컬러들을 땡긴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사진에서 원하는 특정 영역의 컬러들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출력을 하실 때 그 사진에 맞게 적극적으로 컬러 조정, 밝기 조정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게 단순히 채도 때문에 발생할까요? 채도 말고도 밝기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죠. 밝기에 의해서도. 왜? 3차원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밝기 살짝 플러스 6으로 했는데 다 없어졌네? 그죠? 줄이면 생기죠. 밝기만 조절해도 돼요. 네. 특정 영역의 밝기만. 색공간 3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바라보면 색공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이 찍었던 이 색상의 컬러가 이 지점에 있어. 그러면 더 올리면은 밝기를 더 올리면은 색역 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없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채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채도, 밝기, 휴 다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들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사진을 높은 품질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품질로 만들어 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실 수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 바로 커맨드 Y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Shift 커맨드 Y 시뮬레이션을 한 상태에서 색역이 벗어나는 구간들을 체크하는 것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알았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프로파일을 어떻게 설치하나요? 이제 뭐 아까 이제 받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든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든 뭐 저기 뭐죠? 참 좋은 사진관에다가 연락하셔가지고 프로파일 어디서 받나요? 저 거기서 출력할 건데 해가지고 받으시든
받았다고 가정해요. 이메일로 받든 다운로드를 하든. 그러면 설치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맥은 좀 설치하시기가 까다로워요. 윈도우는 다운로드 받은 프로파일 그냥 더블 클릭만 하면 바로 설치되는데요. 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인더 메뉴에서 상단 메뉴로 이동. 파인더 메뉴가 뭐냐면요, 얘예요. 파인더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윈도우로 치면은 파일 탐색기죠. 여기서 상단에서 이동으로 가신 다음에 이동에 폴더로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Shift 커맨드 G예요. 폴더로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시라고요. 물결 표시 슬래시 라이브러리 슬래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이동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요 컬러 싱크 프로파일스 폴더로 바로 들어가요. 그죠? 들어가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라고요.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컬러 싱크 프로파일스 폴더 안에 프로파일들을 복사하고 포토샵을 재실행하시면은 방금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프로파일이 바로 뜨시게 될 겁니다. 맥에서 설치 방법은 이렇고요. 윈도우와 맥의 프로파일이 저장되는 폴더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윈도우는 딱 한 군데예요.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 32 스플 드라이브 폴더 컬러 폴더에 들어가고요. 맥은 지금 두 군데에 나뉘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유저 라이브러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기본 라이브러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맥이 조금 그게 좀 복잡해졌어요. 이거 근데 뭐 하여튼 다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죠. 들어가시면은 집어넣으시면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이 상태에서 사진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F키 2번 눌러서 풀스크린 상태에서 실제 사진 결과물하고 비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비교하신 거하고 이렇게 기본 상태에서 비교하신 건 색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진짜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막 뭐가 있잖아요. 막 저처럼 이런 뭐 메뉴 툴도 있고 여기 흰색의 뭐 이런 거 바탕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하지 마시라고요. 풀스크린 모드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진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 버릇으로 이걸 들여놓으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자세, 애티튜드죠. 기본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평가하시는, 접근하시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컬러 세팅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미지의 특성을 확인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 바로 히스토그램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진의 히스토그램. 뭐 이것도 상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포토샵 배우실 때 밝기 조절할 때 레벨 쓰면 안 되고 커브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주로 포토샵 책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디테일하게 밝기 조절하실 때는 물론 커브가 맞아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이미지에서 내가 밝기를 조절할래. 그러면 커브 메뉴 들어가가지고 커브에서 뭐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금 얘는 지금 보시면은 흰색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여기 조정하고 중간 밝기 뭐 여러분들이 커브를 조절해가지고 원하시는 밝기로 뭐 이런 식으로 커브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지의 기본 밝기 히스토그램 특성을 파악할 때는 레벨도 괜찮아요. 레벨을 쓰시는 것이 차라리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벨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레벨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뜬단 말이죠. 뜹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히스토그램 보면은 블랙도 떴고요. 화이트도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얘 이제 검정색 삼각형 슬라이더를 끝점 한 4 정도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흰색 점 이동하시고, 중간 밝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조절하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진의 밝기를 히스토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 일부러 어둡게 했는데요? 전 일부러 블랙을 띄웠는데요? 그러시면은 당연히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차피 이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사진 용지의 명암비 있잖아요. 사진, 인쇄, 프린트, 출력. 사진 용지의 컨트라스트는요, 무조건 모니터보다 떨어져요. 그쵸? 무조건 모니터보다 내려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모니터는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의 카메라,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명암비가 1000대 1이잖아요. 대략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뭐 IPS는 1000대 1, VAL은 3000대 1,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검정색과 흰색의 명암 대비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편집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이거를 출력을 했어. 프린트는 죽었답게도 300대 1을 못 넘어가요. 명암비가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는 대비가 확연하게 깎여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깎여 나가는 상황에서 그 대비를 최대한 여기서 나오는 대비를 그나마 최대한 활용을 하시려면은 그 방법이 얘예요. 여러분들 이미지에서 끝점 잡아주시는 거야. 그죠? 이렇게라도 해서 요거 300대 1이라도 최대한 가져가자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몰라 난 모르겠고 그냥 이대로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0, 255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해가지고 프린트로 출력했다? 그럼 300대 1조차도 사용을 못하고 한 200대 1 정도로 쓰시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난 1000대 1로. 그러니까는 이 상황이 어때요? 그러면 모니터에서 사진 보다가 프린터로 출력을 했더니 사진이 모니터에서 봤을 때 되게 쨍했는데 프린터로 내 사진을 얻었어. 그랬더니 되게 흐리멍텅해졌어. 가 이거죠. 그러면 그런 어쩔 수 없이 흐리멍텅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사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암 대비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신다면은 이러한 상황은 만들지 마시라는 거죠. 땡겨라. 그거 땡기는 건 이거 레벨로 하세요. 이렇게 땡기세요. 이렇게 땡기세요. 그 다음에 중간 톤의 밝기는 뭐 커브 값을 커브 윈도우 커브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추가하셔가지고 조절을 뭐 따로 하시던가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쵸? 자, 히스토그램 제가 방금 이제 명암 대비 조절하느라고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끝점 여기를 1로 당겼고 이 점을 1로 당겼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빨이 생겼잖아요. 갭이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미지에서 사진에서 여러분들 사진에서 톤 개조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256단계가 아니라 240, 230 이런 식으로 개조 제한성에 손실이 발생하면 바로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깨집니다. 그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깨지는 걸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고비트 사용, 16비트 쓰시면 돼요. 우린 8비트라서 8비트 2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네. 그래서 처음 애초부터 로 파일 여러분들이 ACR로 작업해가지고 워플로우로 넘기실 때 16비트로 넘기셨다. 그럼 256이 아니라 6536이잖아요. 안 깨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안 깨져요. 그것도 추가로 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당겼을 때 안 당겼을 때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모니터로 봤을 때 이 정도인데, 그죠? 요즘 너무 심한데 그러면은 뭐 블렌딩 조절하시고 오페시티로 뭐 적당하게 조절하시고 이거야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히스토그램을 보시라. 네, 히스토그램을 보시라.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로 보시는 건 기본적으로 명암 대비 되게 높다. 근데 프린트하면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죽여버리면은 장난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라도 확보를 하시라. 사실 이것도 기본인데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이미지 포맷 로 파일 당연히 쓰셔야죠. 로 파일 당연히 쓰시는 거, 고비트 활용 때문에 쓰시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디 위메프 같은 데 취업하셔가지고 하루에 수백 장의 사진을 찍으시면 절대로 로 파일로 못 찍습니다. 그거 어떻게 조장하고 어떻게 매 사진들을 다 로 파일을 디벨로핑을 하실 거예요. 컨버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JPEG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찍는 곳, 공장 같은 곳들은 다 JPEG으로 찍으시는데, 이제 작품 사진, 1년에 한 장 작품 사진 찍는다. 여러분들이 어디 뭐 공모전에 출품한다. 그런 로잖아요. 예,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자, 이제 출력할 때, 프린트할 때 어도비 RGB 또는 P3 써도 무방하다. P3 가시라. 그리고 비디오 용도로 쓸 때, 뭐 여러분들의 사진을 어디 영상에 삽입을 한다거나 할 때 P3 쓰시라. 그러면 그냥 둘 다 P3 쓰면 되겠네? 그러면 그럼 이제는 색공간 P3로 가면 되겠구나.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결론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이제 프린터와 일치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서 지금 이 슬라이드는 결국 여러분들의 사진이 왜 모니터에서 보는 것과 프린터로 봤을 때 다른 이유, 원인, 요인들을 나열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실제로 다르다면은 왜 다르지? 왜 이렇게 흐리게 나왔지? 왜 이렇게 어둡게 나왔지? 그럼 여기서 원인을 찾으셔가지고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최종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간단하죠? 쉽죠? 네. 1시간 안에 해결해 드렸어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